우리나라가 김영삼 정권 말기에 사형을 집행한 다음 김대중 정권부터 지금까지 사형의 사자도 꺼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에 묵은 때 제거하고 기름칠 단디하라고 지시한 후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전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사형 집행의 필요성, 특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형 집행을 강조해왔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이 사형시설을 만드는 거라까지 했겠습니까? 비록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김대중 시절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정 간첩과 반국가 세력을 위한 밑거름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난파 간첩이 활개를 치려면 좀 더 우수한 놈들을 교육시켜 보내야 하는데 잡히면 죽게 생겼는데 돈 있고 빽 있고 똑똑한 놈들은 어떻게든 간첩 안 되려고 요리조리 피하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 걸려도 안 죽는다면요? 사정은 180도 확 바뀌잖아요. 이자들에게 살기 좋고 먹을 것 풍부한 자유 대한민국이 꿀보직 아니겠어요? 게다가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종북 세력들이 알아서 떠받들 거잖아요? 그러니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의미가 말이죠. 이자들에게 간첩질이 한직에서 꿀보직으로 바뀐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종북 여적 세력 또한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 창원 간첩단 사건 보세요. 걸리면 민변인가 하는 종북 세력이 득실거리는 변호사들이 아주 잘 변호해주잖아요? 게다가 사형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 반국가 세력들과 쿵짝한 간첩들이 활개를 치면서 부정한 돈으로 선량한 국민들 포섭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특수통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진 않겠죠. 그래서 직업의식 플러스 사명감으로 지금 반국가 세력들을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이자들 어설프게 건드렸다간 역공당의 이 땅의 자유가 역사 속에 묻힐 수 있단 걸 말이죠. 그래서 사직생의 마음으로 몰빵할 겁니다. 아니면 자신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반대로 아예 씨가 말라버릴 테니까요. 지금은 표면적으론 이념의 전쟁이지만 속사정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냉혹한 전쟁입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제가 한 장관 취임 초부터 누누이 했던 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이죠. 이제 스스로 그 일을 결심한 듯하고요.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아직 집행 안 된 미결 사형수 전수 집행하면서 이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 집행되기 시작하면 이자들 반응은 딱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벌떼같이 일어나 사형 반대 집회를 한다든지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 하나 하고요. 꼬리 말고 잠적해버리는 게 두 번째인데 여러분은 만약 내기를 한다면 어디에 베팅하시겠어요? 전 두 번째랍니다. 왜냐면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한 장관의 성품을 봤거든요. 그러니 잡히면 골로 가는데 숨고 봐야 할 거 아닌가요? 이자들 대부분은 사명감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패한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아닌 자들이 물론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런 반국가 세력의 우두머리의 일부일 거고요. 그리고 이자들은 어쩌면 제일 먼저 북한이나 중국으로 튀지 않을까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분위기 파악하고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것도 안 통할걸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집행의 본게임에 들어가 무더기로 판결받을 여적자들의 집행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러려면 내년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사형 집행시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거나 어차피 여적자 처벌하면 필요 없을 테니까 멋진 아이디어를 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출 거라 믿고요. 한 가지 집행자는 반드시 로봇을 활용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스카이데일리에서 가스김 명수가 4.15 사법농단 가담 확인된 사형심판대에 오른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잖아요. 어디 가스명수뿐이겠어요? 공모자 가담자 모두겠지요. 이건 사법부의 얘기고요. 각계각층에 뿌리 내린 뼛속까지 시뻘건 자들 모조리 여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집행시설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고 집행자는 로봇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랍니다. 반국가 세력이 독점한 대한민국을 지들 맘대로 하기 위해서 이자들은 말이죠. 유명한 얘기를 좀에 패러디하면 가해자에 의한,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만의 나라가 그동안 이자들의 유토피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요? 민주주의가 무슨 흡혈귀인가요? 그보단 민주주의는 항상 앞에 뭐가 붙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유인지 인민인지 말이죠. 이 말의 발단이 된 프랑스 혁명이 극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봉기였다면 지금은 극악무도한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한 봉기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의 상황을 자유민주주의에 항거한 자들에게 헌법이 정한 여적이란 대가를 받아냄으로써 이 땅의 자유는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뭐라고요? 이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요? 국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자들 전수 사형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일부는 먹고 살 길을 그나마 열어주고 또 일부에겐 생명 연장의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나요? 이자들은 반성은커녕 독버섯처럼 이 땅에 퍼져 지금의 꼬라지를 만들었잖아요. 문재인이가 존경하는 사상가라는 신영복이도 원래 사형수 아닌가요? 그런데 살려줘. 먹고 살 길 열어줘. 그 결과 반성은 개뿔 빨갱이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게다가 공산주의자 문재인이가 오죽하면 대놓고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겠어요. 아무튼 문재인이 기다려봐. 조만간에 문제 있는 당신을 위한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겠어? 괜히 홍범도 장군이 어쩌고 나서지 말고. 아무튼 이런 이유로 말이죠. 자비란 말은 상대가 반성할 수 있을 때 쓰는 카드 아닐까요? 타고난 게 그렇게 생겨먹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베풀 자비가 있다면 차라리 안락사 처지에 놓인 유기견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일이 훨씬 보람된 일일 겁니다. 왜냐고요? 안락사를 당해야 하는 유기견은 인간의 욕심으로 생긴 희생제물이잖아요? 쏠까 유기견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주인 잘못 만난 죄 아닐까요? 어느 유튜브에서 본 개장수 철창에 갇혀 도살장으로 끌려가야 될 운명에 놓인 댕댕이가 처절하게 울부짖던 영상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두 발로 살려달라 비는 듯한 애원하는 애절한 모습과 눈망울을 말이죠. 반려견과 함께하는 제 입장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이거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흩어졌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아무튼 뒷얘긴 나중에 짬내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방공을 철이 지난 이념으로 격을 떨어뜨리려고 발광을 하면서 기만전술을 쓰는 반국가 세력들에게 이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제 강점기는 왜 그리 사골을 켜먹듯이 울켜먹냐고 말하고 싶고요. 이제 뼈도 다 녹은 사골 그만 괴롭히라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댕댕이한테 흘린 눈물은 있고 반국가 세력에게 흘릴 눈물은 없냐고요? 이보세요. 우리 외할아버지 이놈의 빨갱이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친할머니 일가를 이자들이 몰살시켜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망향의 동상에서 떼대며 눈물 흘리셨어요. 그런데도 이자들에게 자비의 눈물이 남아있겠어요?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평양에서 계속 교육사업 하셨다면 어쩌면 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해방되고 기회주의자들 꼴배기 싫어 고향에 내려가신 덕분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북 세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제 생각을 남길 거고요.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